자, 문재인은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자신들이 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보, 겉으로 참 좋은 말이죠.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걸 진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것이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운동권에서 배운 꼼수 가지고요. 이게 세상에 노동운동하거나 사회운동하거나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 순수한 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학생운동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이 서클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별의별 국리를 다 하는데 놀래 자빠졌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긴급 비밀 시위를 하는데, 그때 뭐 다 비밀 시위죠. 공개해서 시위가 가능했나요? 거리를 점거하거나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서 하는데, 경찰에다가 이렇게 태틱, 그러니까 일종의 뭡니까? 전술을 써야 된다. 어떤 전술을 써야 되느냐. 그때 태틱이라는 말이 상당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몰려가서 엉뚱한 데서 이렇게 도로를 점거하고 시간을 좀 끌고 있어라. 보도블럭도 깨서 던지고 화염병도 던져라. 강목도 이렇게 막 휘둘러라. 그러는 사이에 실제 한 명이 높은 이 꿀두근이나 고압철선에 올라가서 플래카드를 걸어서 거기서 버티면 잡아가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그러니까 헷갈리게 해야 경찰이 딴전 파는 동안에 한 명이 뒤에 있는 꿀뚝이나 철탑에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요. 선동격서 작전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 거리 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들한테 알리고 잡혀가면 잡혀가지 저렇게 머리를 쓰고 저런다고 싸워서 이기냐. 그런데 노동운동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회운동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면서 많이 알릴 수 있느냐 하는 꼼수들을 전부 씁니다. 이런 꼼수들이 결국은 저들이 집권했을 때는 뭘로 연결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다 죽여버리는가에 대한, 그러면서 우리의 권력을 강화하는가에 대한 꼼수, 또 국민들을 헷갈리게 이렇게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가, 쇼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 타견민 쇼 같은 꼼수. 그래서 운동권이 이런 꼼수에 매우 능하다는 겁니다. 잡아넣는 꼼수에도 능하고 또 헷갈리게 하는 꼼수에도 능하다는 거예요. 자, 문정권이 지금 이 꼼수를 가지고 정권을 운영해 가고 있고, 그 정점에 임종석이 조국이 둘이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과거에 박근혜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십상시 문고리 3인방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만사형통 왕차관이라고 박영준, 이상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정권에서 엄청난 비리와 음모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 이명박 정부에는 영포에 소속된 무슨 노동부의 어떤 직원이 민간인을 사찰했다. 이래가지고 그 민간인 사찰 사건을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자, 박근혜 정권 때는 또 그 이명박 정부 때에 국정원 댓글을 끌고 와서 처음부터 정권을 헷갈리게 했고, 나중에는 세월호를 가지고 또 세월호 관련해서 사찰한다고 만들었고, 또 더 나아가서 3인방과 십상시 등이 뭐 이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찌어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퍼뜨리면서 마침내 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이 중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그것 때문에 정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박근혜 정권이 넘어가게 된 단초는 박관천이 작성했다면서 실제로는 2014년 1월 달에 김기춘 등의 지시로 해서 지금 정윤회와 박지만 사이의 갈등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해라.
그러면 정윤회의 권력 중에는 당연히 문고리 3인방과 십상시가 만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 뒤에는 진짜는 최순실이었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지요. 이런 사실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라고 댓글을 다는 사람. 자, 그러면서 지난 정권은 또 이 문과는 다르다고 이러면요, 우리가 문도 못 쫓아내요. 사람은요, 그 부분에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을 옹호하고 문고리 3인방을 옹호하면서 제 뉴스 브리핑 보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저는 박관천 보고서가 터지기 전에 이 3명 드러내라 하고 그 3명 뒤에 있는 사람 드러내라고 TV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뭔 죄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려서 저렇게 탄핵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최순실까지 옹호해요. 그런 이야기는 저 앞에서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저한테 한다면요, 그건 헛짓입니다. 저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범주가 있고 아닌 범주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 가지고 저한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그때 신호가 왔던 겁니다. 박관천이가 그런 보고서를 갖다가 썼지요. 그런데 그 보고서의 결과 누가 제거되었어요? 정윤회만 일찌감치 제거됐지요. 최순실과 이혼을 하고 지방에 가서 살고,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까지 제거된 후에 최순실과 3인방과 십상시는 더욱더 편안해진 겁니다. 중간에 관리인 한 명이 빠져버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정권에 있어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 자, 박 정권의 2014년 1월 달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조홍천이 쫓아내고 박관천이 쫓아내면서 그들을 갖다가 보고하라고 지시했던 김기춘 실장은 이제는 오히려 박관천이를 좀 불이익을 줘라고 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렸어요. 김기춘 실장은 바보입니까? 그 사람도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검찰 특수부의 국정원 경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당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좀 보고를 해서 전행을 하는 사람을 견제하려 했는데 최순실이 김기춘을 그 영감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기춘이 내 힘이 못 미친다라고 보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지시했던 사람을 정리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것도 김 실장이 차라리 그때 그만둬버렸으면 오늘날 저럴 일이 없었을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때 쫓겨난 박관천이 이하 사람들이 불만을 갖고 있었을 거고, 그게 어떤 연유는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것이 세계일보에 2014년 11월 10개월 뒤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 이번에 김태우 사건에 보면 우윤건이 문제. 항상 세상은요, 히치코크 영화에 보면 이 미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끼. 그래서 미끼를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윤건은 이 사건의 미끼일 뿐이고, 오늘 터져 나온 것만 보더라도 우윤건보다 더 생생한 이 정권의 불법 사찰이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훨씬 더 있다고 봐요. 매일 조금씩 이렇게 까고 있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 김태우라는 친구가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 정권의 우려스러운 점을 보도했는데, 자, 지금 그러면 정권의 진짜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 어제 잠깐 보도됐던 권력 핵심의 문제들일 겁니다. 근데 그건 아직 전혀 안 나왔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친구가 조사 대상이 돼서 틀린 겁니다. 그럼 이 친구를 털어서 쫓아내라는 이야기를 다른 특감반에다가 해서 그 특감반에서 이 친구를 조사해서 건설업자하고의 관련되는 것을 경찰에 알아봤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 친구의 약점을 잡아서 쫓아내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나만 그랬냐?
골프 치고 어쩌고 다 같이 했다. 이렇게 저렇게 되니까 이 친구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뭐 정권이 기세가 등등한데 이 친구 하나를 못 드러내겠습니까? 못 드러내고 타협을 하겠습니까? 근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친구를 완전히 물먹여 버리면 이 친구가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니 그 팀을 그냥 잡음이 났으니까 통째로 바꿔라. 옛날에 정윤회하고 박지만 두 사람 사이에 트러블이 있었을 때도 그때 파견되었던 경찰들이 통째로 받겠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아마 어떤 시사 저널인가 잡지에도 그렇게 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요. 이런 특감 반원이 사고를 치거나 무리가 빚어졌을 때는 전체를 바꿔버리는. 그래서 쫓겨난 핵심 이유는 권력의 핵심의 비리를 털었다라는 것이 거의 저는 확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쫓아냈는데 이 친구가 참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12월 초에 그것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제 정권이 대검 감찰관을 시켜서 이 친구를 또 조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전형적으로 박관천이가 청와대에서 쫓겨나서 서울 처음에는 서울 시경 산하의 정보 분실 남산에 이제 가기로 돼 있어서 자기가 청와대에 있는 자료들을 갖고 와서 남산 분실에 갖다 놨는데 자신의 동료 경찰 2명이 동료가 될 수 있었던 경찰 2명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그걸 갖다가 복사를 해서 여기저기 좀 흘렸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다가 이 경찰 간부 한 명이 이제 이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이런 청와대의 동료로부터 네가 다 안고 가라 어쩌다 하다가 자살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거 기억나죠? 자, 그래서 결국은 그때도 세계일보로 나가고 또 일부 기업에도 뭐 건너간이 자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한테 모든 것을 덮어씌웠는가 하면 박관천이와 또 거기에 연루되었던 이 동료 경찰들이 다 뒤집어 썼어요. 자, 이번에도 보면 검찰이 김태우를 지금 감찰을 하고 있다가 수사로 전환했답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그냥 비사실이 본연의 역할하고 관련해서 좀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것이 감찰이고 본연의 업무하고 관계없이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부분은 수사인 겁니다. 그래서 김태우를 이제는 수사를 해서 집어넣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강제 수사로 전환을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 친구를 빨리 집어넣어서 구속을 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정권에도 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죠. 올 초에 1월 달입니까? 이제 드루킹 등이 이 정권에 좀 반하는 평창올림픽 남녀 아이스하키 혼성팀 결승과 관련해서 글들 좀 정권의 이 오사카 총련사 때문에 감정이 틀어져서 저들 실력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네이버 댓글 조작이다 어쩌다 하고 김어준도 떠들고 해서 수사가 되고 그래서 3월 20일인가 갑자기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을 금방 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가 드루킹 사건이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핵심은 드루킹 핵심을 입을 막기 위해서 신속하게 구속했고 특검을 해서도 드루킹 척건들을 추가 구속한 것이 그 사건의 본질이지요. 그래서 이 김태우도 이런 경우에 지난 14일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는 겁니다. 중앙지검에 복귀를 했는데 그래서 청와대 통보를 받은 뒤에 비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고 검찰이 이야기를 하고 휴대전화 이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 압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김태우가 휴대전화를 압수한 당일 언론에 기자회견문 초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친여 고위 인사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쫓겨났다고 이제 막판이 되니까 이 친구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 쫓기는 목적은 청와대 고위 인사 비리를 적었다. 엄청난 비리를 저지른 것 같이 세상의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윤근이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우윤근이 말고 감추어둔 진짜 비리를 보고한 사람은 따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하나씩 이 호박씨 까듯이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도 지금 박영철이 조국 임종석이한테 우윤근이를 보고했다 이야기를 했는데 우윤근이 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뭐 우윤근이 문제가 있었다, 수사를 했다, 무혐의 처리했다, 수사도 안 했다 논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빠져드는 것은 비본질에 말려드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김태우뿐만 아니라 특감반 소속 수사관 4명이 다 검찰로 복귀를 했대요. 그래서 대검 지금 감찰본부는 수사관 4명한테 감찰을 하고 있는데 특히 김태우에 대한 혐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가서 건설업자 연루된 뇌물 의혹을 알아본 적이 있는지 또 과기부 5급에 인사청탁을 했는지 이 김 수사관이 출입하던 부서였고 장관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김태우는 이 우윤근이 비리를 보고한 뒤에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메일을 언론사에 보내고 했으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해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했을 때는 처벌될 수 있고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박관천이도 2014년 12월에 십상시 문건을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구속 기소가 되었죠. 자, 조홍천도 결국 같은 혐의로 지금 민주당 의원인 조홍천도 박관천이 상관이었는데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이 최후 주인술에서 조사를 전부 다 해봐라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관천이는 집유를 받았고 이 혐의에 대해서는 조홍천은 무죄를 선고받았지요. 여기에서 좀 의아스러운 것은요. 우윤근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현직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조사를 해라고 털으라고 한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뭐 국회의장 사무총장을 했고 이제 선거에 떨어져서 전직 의원으로 그 다음에 이제 주 러시아 대사를 가는 우윤근이 뭐 어쨌든 좋은 자리들을 계속하는 걸로 보아서 이 권력의 핵심에 연계되어 있으면 확실하지만은 그 우윤근이 비리 사실을 보고했다고 이 특감반을 해체하고 쫓아낸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들 임명한 장관을 쫓아낸다고 조사한 사람들이 그럼 아니면 아닌 걸로 그만이지요. 그걸 갖고 이 친구를 이렇게 쫓아내겠어요? 그래서 김태우도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고 청와대도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태우가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영린을 건드렸다 해서 구속이 될 겁니다. 그러면 김태우는 자기한테 남은 많지 않은 시간 동안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통 이런 일에서 들이받겠다고 한 친구들이 보면 일부만 까다가 구속되고 나중에 또 구속시킨 사람도 완전히 죽이면 나중에라도 이놈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들 거니까 일단 차단해서 겁만 좀 주고 진을 뺀 다음에 현실을 순응하게 하고는 뭐 좀 빨리 풀어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흔히 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김태우 문제에 대해서 저는 한국당이 빨리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는 상당히 지금 공개된 것보다 많은 양이 나가 있다. 자, 엊그제만 해도 전직 총리 아들이라다가 이제는 고건 아들 꼬진이라고도 나오고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암호화폐 문제인데 그 친구는 직업이 허구헌날 지금 이 정권 출범하고 1년 반을 남을 털고 다녔는데 그 친구가 듣고 보고 쓴 내용이 아주 방대할 거라고 보이고 그런 내용들의 상당한 부분들은 또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또 입수된 내용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지난번에 검찰을 시켜서 지난달 27일입니까? 경찰청에 정보국을 이렇게 털은 것도 제가 볼 때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사고를 친 거는 박관천이는 경찰이었는데 이번에는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사도 아니고 검찰에서 수사관을 하던 사람이 파견됐지요. 과거에는 검찰에 이 범정이라고 범죄정보 수집팀이 있었죠. 아마 검찰의 범정 출신일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 친구가 이런 쪽으로 파견에만 특화된 친구일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일반 검찰 수사관이나 또 이런 데 계속 파견되는 경찰은 일반 경찰 수사관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허구헌날 이런 정보 수집이 자신들의 일이고 그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요. 혼자서 어떻게 정보를 다 수집하러 다녀요. 자,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태우의 잇따른 폭로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범법자가 개인 비위 사실을 덮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개인 일탈을 정치적 사건으로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건수에 눈치가 빠삭한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한 말이 있어요. 첩보를 불순한 첩보를 가져와서 파기했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고 김 수사관을 처음에 그랬을 때 검찰로 돌려보내야지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서 김태우에 대해 미꾸라지라고 하는데 저는 미꾸라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은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찔끔찔끔 덮으려고 하면 더 큰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김의겸은 김태우가 외교부 공직자를 털다가 정보 유출을 조사하다가 그 사람의 사생활을 감찰했다는 데 대해 공무원으로 체면 위신 손상했다고 보고 이 감찰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태우를 쫓아내는 목적이 이 사생활을 털은 것 때문에 쫓아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의 구미에 부합되는 이 일탈은 봐주다가 이제 정권에 참기 어려운 보고서를 쓰니까 쫓아냈다가 이 친구가 다 그런 걸 시키고 다 보고받고 불법을 저질러 놓고는 나한테 덮어 씌워서 쫓아내느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으로 보면 우윤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너무 좀 웃기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은 다른 큰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청와대에 캐비넷이 또 한 덩어리가 밖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 발생했던 그런 일들이 비슷한 사건이 비슷한 시점에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이 정권의 전성기 때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남다르게 깨끗해서 비사실이 없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른 정권처럼 권력을 향유하고 또 돈이나 이런 것과 어울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저질렀을 거고요. 이번에 김태우 이 수사관은 아마 그런 부분들을 보고했다가 자, 조홍천이나 박관천이가 김기춘 실장 지시로
이 당시 정윤회와 박지만 사이의 문제에서 벌어졌던 그 주변 있는 이야기들을 좀 조사해라 이렇게 시켜서 보고를 했을 때 그때 자기들이 그리 될 줄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둘 다 나중에 깜빵 갈 뻔했고 가고 그랬습니다. 한 명은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자살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김태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자기도 이런 일이 자기한테 생길지는 몰랐고 적당히 협박해서 적당히 딜을 칠라 했는데 이 정권이 무리하게 자기를 갖다가 조지니까 이제는 살기 위해서 밖으로 빼기 시작하다가 이제 감당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김태우 수사관이 유념해야 될 거는요. 자기가 당해봤자 비밀 누설죄로 가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이제 주변 틀겠지요. 돈 받은 거 있냐부터 해서 막 여러 죄를 엮으려 할 건데요. 자, 상황이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중요한 폭로를 해버려야 됩니다. 핵심을 터뜨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자기만 또 드루킹 짝이 난다라는 겁니다.